안녕하십니까. 코레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오늘도 종합주가지수가 힘차게 반등을 지속하고 있지만 내일이 중요하겠죠. 자, 강남구 손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주입니다. 네,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흐름 제가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중요한 좀 변곡점에 오는 것 같으니까요. 자세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채 매입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수 바닥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그만큼 항상 통화정책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 가장 명심하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현재 오늘이 연속 이틀째, 내일이 3일째, 또 일주일로 볼 적에는 매주 목요일, 고래기법에서는 경계하는 날, 이득 실현하는 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 갑자기 파동이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파동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비중을 맞추면서 매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식 투자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3일째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기 바라고 내일은 또 이제 강하면 5일까지 갈 수도 있겠죠. 3일째를 단기 매도권이라고 하고요. 중기는 5일째. 근데 내일 같은 경우 3일째 단기 매도기를 안 주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등하면 매도기를 주면 괜찮은데 근데 급락할 때는 안 파는 겁니다. 급등하면 매도기를 줄 적에만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비용하는 것이고 반대로 매수기를 줄 적에는 떨어지는 것이고 매도기를 안 줄 적에는 그냥 그대로 관망한다. 5일선 매매를 계속 이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보면 현재 역시 마찬가지 같은 패턴이네요. 그래서 코스피는 1750 정도.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 현재 한 내일 아침에 시가에서 3일째, 연속 3일째.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연속 3일째 올라갈 때 3일째 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반대로 떨어질 적에는 매수의 관점이요. 3일째라 하더라도 시가 이상은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 낙폭에 따라서 반등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일단은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종료가 된 다음에 하면 늦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완전 종료.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걸리는데 종식 선언. 그때는 이제 다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끝난 다음은 아니겠지만 이제 좀 감소를 보이고 안정을 취할 때쯤에서는 괜찮겠지만 최소한 2, 3주 정도는 이제 미국은 이제 막 시작했고요. 일본은 대거 좀 숨겨져 있는 그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검사를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국 터지고 나면 이제 일본까지 터질 가능성이 많은데 도쿄올림픽 때문에 좀 억지로 이제 검사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가 이제 뉴스에 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제 도쿄올림픽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 수가 더욱더 확진이 늘어나게 된다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또 늘어남에 따라서 코로나가 거의 이번 연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소한 여름까지 이어진다 해서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셧다운을 아예 했죠. 셧다운이란다면 문을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실업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혹은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통해서 나라에서 빌려는 주죠. 근데 다 빚이잖아요, 어차피. 그럼 경제가 일단 성장이 아닌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막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장기적 흐름에서 아직까지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 3월 달이나 이번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정도에서 4월 중순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시작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국 경기 부양 때문에 반등은 나왔죠. 근데 낙폭이 심했으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추가적인 어떤 대발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종료 전까지는 제한된 반등이라는 개념에서만 단타 전략으로 간다 해서 짧게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죠. 5일선 손절가 잡고 매매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제가 안전하려면 당일로 계속 끝내는 겁니다. 진바닥 나올 때까지. 이거는 이제 외바닥은 나왔어요. 외바닥은 나왔는데 외바닥은 나왔지만 쌍바닥, 쓰리바닥, 진바닥 수급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매도가 계속적으로 선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선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물을 좀 볼게요. 현물이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매도. 과연 이 수급을 가지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장이냐.
보통 우리가 반등 나면 하나, 둘, 우리가 3일째 보통 매도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단기 매도권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아직 그 재차 1300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에는 오해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1300 간다가 아니고 재차 전저점 붕괴되면은 쌍바닥이 나와서 지지하고 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거 반등, 중간에 반등.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반등이지 이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진바닥 나오냐 안 나오냐 각국에 대한 경기 부양이 나오고 있고 뭐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잘하면 뭐 진바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에서는 좀 심각하겠죠. 실업자들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거래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시작이라서 또 이게 이제 막 중국도 시작하고 나서 뭐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이게 감소하기 위해서는 시간 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 붕괴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진료비는 무료인데 치료비는 무료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치료비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가 이제 치료를 진단은 이제 무료니까 했지만 치료 자체가 또 문제되고 병상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료 물품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지원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금방 이게 연속적 상승은 어렵기 때문에 쌍바닥을 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돌발적으로 변화될지 모르니까 단타 전략에 당일 매매만 하시면서 5위선 붕괴 시는 추가하게 대비하시고 5위선 지지 속에서는 종목 상승 가능한데 내일이 단기 매도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전저점 붕괴 시는 1300까지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면서 시작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꼭 어떻게 된다 이런 건 모르는 거니까 기준에 맞춰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지수 좀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회사채 매입 얘기 나오고 나서 증시가 본격 상승 전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얘기를 해드렸죠.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확대된다 얘기가 나와도 그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틀째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단기 이제 과열권에 좀 진입을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항상 증시 역사상 이변성, 지정학적 우려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죠. 예,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5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외바닥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아랫꼬리 소양선 형태의 종가 오늘 강세형 일봉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내일은 3일째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800대 강하게 올라가면 일단 단기는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내일 만약에 대반락이 나타나면 내일쯤에는 또 신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른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역시 하반기를 생각하면 전기차, 성장성 있는 전기차, 반도체 업종을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틀 전이었죠. 제차 이제 현대차 부회장 같은 경우 19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주주 회사들의 임원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회사 임원들이 바닥에서 자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역시 이제 1450포인트대가 강한 중요한 지지권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수가 또 들어왔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4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4월 달에는 렘데시비르가 2주 안으로 이번 주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는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었죠. 중앙임상위원장 같은 경우 이번에 렘데시비르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도 기사를 통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역시 아마 렘데시비르가 좋게 임상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전과는 틀린 양상으로 굉장히 오히려 이 추가 부양 정책보다도 좀 더 빠르게 시장이 강한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 4월 초중반이 아마 글로벌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4월 달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죠. 일단은 우리나라 채권 안정펀드, 증시 안정펀드 자금도 20조 원 가까이 또 유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대된다라고 해도 이미 안전판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이런 패닉 양상까지는 가지는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역시 이번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을 번쩍거리고 올라갈 때 이미 바닥권에 있는 거는 거의 없죠. 번쩍거리고 올라갈 때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서서히 이득 실현 관점으로 보면서 이제 전기차, 반도체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 관점에 있는 종목들을 조정 받을 때, 출렁거릴 때만 저가 매수 기회 노린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가 상반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융주주 회장, 임원들 그리고 현대차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내려올 때 저가 매수에 집중을 했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번쩍거리고 올라갈 때 임원들이 그런 쪽으로 막 투기성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투기 목적으로 이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하반기 볼만한 종목들을 저가 매수 기회만 잘 노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옵션 동향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개인들은 계속 대량 품매수를 했어요. 반대로 외인들은 대량 품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외인들이 큰 수익으로 또 연결이 됐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매수권,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매도권에 있는 것들은 너무 추격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요한 변곡점에서 이번 4월 달 좋은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은 이제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연기금 쪽 그리고 임원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은 마치고요. 나린이님. 네. 자, 어저께는 종합주가 지수가 가추세의 바닥, 오늘은 종합주가 지수가 우상향으로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확인된 예바닥. 개념이 좀 틀리죠?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은 현대건설을 보는데, 현대건설이 금일 추세가 전환되면서 낙폭과대 애바닥을 시현했습니다. 자, 이럴 적에 매수 신호를 보내면은 1차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저께는 1차 매수, 오늘은 2차 매수, 내일은 3일째가 단기 매도권이기 때문에 내일은 시가상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자, 그렇지만 3일째라 하더라도 시가 이하 5일 전에 내려올 때에는 항상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등성으로 보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시가에 팔라 5일 지지를 받을 적에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3박자가 맞으면 그때부터 반등다운 반등, 상승다운 상승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 위에 보시면은 36,000원이네요. 그렇죠? 거기가 대기변부 때 저항 때, 지금은 현재 3일째까지 올라갈 것이냐 5일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무도 모르죠. 단지 현재 상태 27,000원이네요. 2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만 있는 것이지 올라간다 내려간다 아무도 모르죠. 단지 내일 3일째 시가에 발락할 때 항상 단기로 볼 때는 분봉 30분 분봉을 보시기 바라고, 일봉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적에 50매매로 이어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미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역시 미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대기 매물대가 9,000원대입니다. 구분능선. 그래서 위치별로 볼 적에 구분능선은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구분능선에서는 아무리 근접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막 친다 하더라도 일단 이득 실현하는 것이 좋겠고, 현재 돌파 지지받는 상태를 봐가면서 중장기로 50매매가 좋은데, 내일은 어떠한 종목이든지 시가상 추격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자, 강남 코너님. 예,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 중심의 강세 테마가 형성이 됐죠. 음압병상 관련주라든가 클로로킨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 등 비롯해가지고 많은 진단키트 관련주 상한가 치고 날아가듯이 코로나가 중심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단기적인 급반등은 일단 내일부로는 좀 조심하시면서, 내일은 코덱스 인버스 같은 지수의 하락에 좀 대비하면서 매수 관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은 그쪽이기 때문에 그는 돈을 벌 수 있냐? 조정받으면 하락에 베팅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 꼭 위로만 베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래면 아래. 뭐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 혹은 지수가 조정받는 원인이 뭐죠? 코로나죠. 그럼 코로나주 하면 되겠죠. 그건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주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겠죠. 거기에 맞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신풍제약을 매수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확진자 46,000명 넘어서 말라리아약도 투입한다. 항말라리아 관련주 하면은 바로 신풍제약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항말라리아 클로로킨 시험 지시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처방권에 권한을 이제 부여를 했는데 이게 왜 렘데시비르가 아무래도 뭐 제일 WHO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가장 뭐 좋다고 합니다.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근데 일단 그 대통령 어떤 입에서 그런 클로로킨 관련주 항말라리아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일단 기대감이 높다. 뭔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높다 해가지고 한번 관심권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일단은 이 항말라리아제 말리클로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보유한 회사가 바로 요 신풍제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신고가 패턴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5인선 및 이제 분차트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죠. 월봉 보세요. 제가 주식은 머리와 눈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전문가가 뭐 어떤 추천한다거나 뭐 매수해라 이거 믿을 필요가 없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신뢰를 하고 설명 듣고 이해하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셔야 되는데 주식을 보시게 되면 밴드 상단 돌파는 뭐라 그랬죠? 급등. 진짜 돌파하면 급등하나요? 통계를 쭉 보세요. 이게 저항권 역할을 하지만 이 밴드 상단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면 매물대의 돌파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사상 최고대라는 거를 터트리고 소화를 거치고 돌파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패턴이다. 세분출. 과거에 매물대가 없죠. 그러면서 주봉 차트 역시 밴드 또 돌파했죠. 월봉 돌파, 주봉 돌파, 일봉까지 오늘 돌파했어요. 세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돌파하는 거는 전 종목을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초기에 딱 놓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파라볼리 하나가 생기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세 신호가 나올 때 일시전 뭐 연속 3일째 매도, 약세시 매도, 분차트 분계시 매도, 단기는 계시면 되고요. 추석 관점에서는 전형적인 어떤 상투 신호가 나오면 그때 매도.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손실을 보신 분들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좀 반 정도는 단기, 반 정도는 수익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한다면 좀 더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제 어제 매수한 거 내일은 사면 안 되겠죠. 오늘 매수해서 내일 이제 잘 이제 컨트롤하시면 될 것 같고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 내일 신규 관점에서도 한번 공략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제가 바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선이라는 종목부터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선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일단은 종가로 이제 강세 일봉이 나오면서 종가로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 비철금속 관련주인데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 좀 정시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예전에도 한번 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4월 달에는 역시 총선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또 수혜 업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21선 이번 주 돌파, 5주선 회복 시에는 추가 반등을 노리고 접근해보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전저점을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 양호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 저항권은 최대 매물대죠. 저 위에 4,000원대 부근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YIK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파라볼릭이 오늘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됐는데요. 반도체 장비주죠. 이제 이 회사 2,200원대에서 최근 들어 대표이사 포함해서 임원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역시 2,000원대 초반대가 저점 부근으로 인식하기 좋은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역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고요. 일단 최대 매물대는 저 위에 4,000원대 중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1선 부근은 2,700원대 부근을 역시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핵심 부품을 자회사에서 양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또 재료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역시 하반기를 노려볼 만한 또 종목 중에 하나죠. 상반기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MVH 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현대기아차 대표적인 협력 부품 업체 중에 하나죠. 이 MVH 코리아 작년도 주당 순이익이 400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대차 같은 경우 유럽 쪽, 인도 쪽에 공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면서 우려감은 나오고 있지만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 그만큼 2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만큼 자동차 업종신 당장은 악재가 나왔지만 악재 나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악재 나오고 올라갈 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호재 나오고 꼭대기에서 못 갈 때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MVH 코리아 1분기 상반기 실적은 썩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역시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둔화된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하반기에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또 기업 중에 하나죠. 최근 들어 자사주도 소각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회사 징후다.
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도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고요. 이제 파라볼릭이 밑에서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상태 있죠. 이 종목 최대 매물대는 3,000원대 초중반대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는 내일 3일째 번쩍거리고 올라가면 21선 부근이죠. 2,450원대를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 이렇게 바닥권에서 임원들이 매수에 들어오고 자사주 소각하고 앞으로 하반기 기대감 있는 종목들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 바닥권에서 잘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예, 나스닥 선물 지수에 대한 사상 최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일시적 바닥이 나와서 이제 올라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감소를 잘 컨트롤하고 있고. 홍콩 외에도 대만 같은 경우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감소가 우리나라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곧 나중에 된다면 또 상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안 좋다 이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라질 그 공장도 지금 셧다운 그리고 이제 인도 쪽도 셧다운하면서 일단 일시적인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일단 주가의 움직임이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2만 원대 3배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3배가. 그래서 지금 이건 또 떨어져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폭은 아니에요. 이격도 크죠. 그래서 쌍봉 치고 대량간 대응봉 일단 피하는 거에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애플도 단기 고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IT주에 대한 어떤 조정 가능성을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도 이런 수급, 개인들이 시장에서 많은 매수가 들었는데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은 아닙니다. 그만큼 IT에 대한 조정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일단 전 세계 시장은 되발나게 된 여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삼성전자 역시 단기 매도 관점 접근하고 나서 돌파되면 신고가 갈 수 있어요. 거래 실렸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정 가능성의 대비를 일단 하면서 확인 매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리네님. 네. 저는 파미셀을 좀 볼까요? 자, 파미셀이 오늘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가 행보 등락형이라고 그래요. 행보 등락, 점진적 상승, 신고가 패턴. 그래서 항상 13,000원대. 이게 고래선양 주식투자법을 보면은 13,000원대가 저항대 조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정을 받고 나면 또 행보 등락, 조정받고 다시 고점을 높여나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 또 점진적 고점을 높여나가는 싱호가 패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오전에 내려올 쪽에 항상 저가 매수기를 잡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재 전문가 한 말씀 하시죠. 예, 지금 일단 증권, 채권, 이제 다음 주 안정펀드 같은 경우가 20종 가까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TNW 공명정주 검색하셔서 노란톡 무료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쉴 것 같습니다. 공개방송 쉬고요. 금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오후 3시 30분에 공개방송을 입장 들어오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지금 이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잘 노리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낙 선생님. 네. 공개 방송 제가 또 특별하게 하죠. 일단 MTNW의 이제 시청자 톡, 노란톡 오시면은 참여할 수 있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저녁에 22시에 꼭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항상 장 끝나고 공개 방송하고 내일은 특별하게 공개 방송을 장 중에도 하겠습니다. 내일에 또 하나의 변곡점 종목 하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일 장중에 무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리느님. 네. 자, 내일은 좀 천천히 경계를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